2025년 4월 72세의 지우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청송리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 영희를 잃은 지 3년, 그의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산책, 오전 텃밭 가꾸기, 오후 독서, 저녁 7시 뉴스 시청. 하지만 최근 3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처음에는 고양이나 너구리 소리려니 했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럽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아무도 없는 뒷마당에서 발견되는 낡은 종이 조각들. 어떤 것은 편지의 일부 같았고 어떤 것은 일기장에서 찢어낸 듯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바래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60년 전 첫사랑 수연의 모습이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17세의 그녀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연못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 꿈에서 깨면 항상 가슴이 답답했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똑똑똑. 4월 15일 새벽 4시. 지우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우편함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1965년 4월 15일 수연이에게. 지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60년 전에 쓴 편지였다. 하지만 이 편지는 수연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편지였다. 수연이 갑자기 마을을 떠나면서 지우는 이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다. 편지를 펼치자 자신의 17세 시절 서툰 필체가 나타났다. 수연아, 오늘 연못가에서 본 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어른들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본 것을 말하면 큰일이 날 거야. 민수 형이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성호가 한 짓이지만 어른들은 성호 편만 들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 알겠지? 내일 만나자. 지훈이가. 지훈은 혼란에 빠졌다. 연못가에서 본 것? 민수, 성호?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것일까? 갑자기 뒷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고 나가보니 달빛 아래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수연아? 여인이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17세의 수연이었다. 6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이. 다음날 아침 지우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뒷마당에는 분명히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다. 75세인 박 이장은 지훈보다 3살 위로 60년 전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이장님, 1965년에 우리 마을 연못에서 사고가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박 이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일을? 김민수라는 아이가 익사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 동네에서 이사간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훈이, 그런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굳이 들춰낼 필요 없어. 혹시 정수연이라는 아이 기억하시나요?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수연. 그 아이는 이사 갔어. 가족 모두 서울로. 하지만 이장의 눈빛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지우는 마을 구멍가게로 갔다. 80세가 넘은 김할머니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머니, 1965년 봄에 정수연이네 가족이 이사간 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일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연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짐도 제대로 싸지 않고 집도 그냥 버리고. 혹시 수연이가 연못에서. 쉿. 할머니가 급히 입을 막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시에도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누구에게 쫓겨났나요? 김성원의. 당시 이장이었던 김씨 집안. 오후 지우는 마을 뒤편에 있는 연못을 찾아갔다. 60년 전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연못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낡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김민수 1948년에서 1965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지우는 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1965년 4월 16일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쓴 편지는 4월 15일자였다. 즉, 민수가 죽기 하루 전에 이미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다. 갑자기 연못 물면에 파문이 일었다. 바람도 없는데 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연못 반대편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수연아. 정말 너야? 60년 동안 기다렸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뭘 기억해야 하는 거니? 그날 우리가 본 것을, 민수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연못가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 물에 빠지는 소리, 그리고 도망가는 발걸음. 성호. 김성호가 민수를 밀었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그걸 봤어. 나도 봤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진실을 말하려다가. 수연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 연못에서.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보니 마을 이장 박씨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하지만 돌아보니 수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인터넷으로 김성호에 대해 검색해봤다. 놀랍게도 김성호는 현재 안동시에서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지역 유지로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과거 행적이었다. 1965년 이후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가 1980년대에 다시 안동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송리 일대의 땅을 대거 매입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지훈은 다음날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열람했다. 놀랍게도 현재 연못공원 부지의 소유주는 김성호였다. 1967년에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왜 연못 땅을 샀을까?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인데. 그때 구청 직원이 말했다. 그 땅은 원래 개발 예정지였어요. 하지만 지하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발을 포기했죠. 무슨 문제요? 공사 중에 뭔가 나왔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로 김성호 씨가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했죠. 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김성호가 연못 땅을 산 이유가 개발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묻기 위해서였다면? 오후에 지훈은 마을 도서관에서 1965년 신문을 뒤졌다. 마침내 관련 기사를 찾았다. 청송리 연못서 중학생 익사, 김민수 17세 실족사로 추정. 같은 마을 정수연 17세 가족 갑작스런 야반도주. 경찰 관련성 조사. 하지만 그 이후 수연이나 그 가족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용기를 내어 김성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성호 사장님이십니까? 청송리에 살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60년 전에 같은 마을에.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박지훈? 설마 그때 그 박지훈? 네,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후 2시 연못공원에서.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다음날 오후 2시 지훈은 연못공원에서 기다렸다. 정씨의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고 김성호가 내렸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오랜만이야, 지훈아. 성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노인이 벤치에 앉았다. 왜 갑자기 연락했어? 60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지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1965년 4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 민수는 실족사였어. 너도 알잖아. 아니야. 너를 봤어. 민수를 밀어서 연못에 빠뜨리는 걸. 성호가 벌떡 일어났다. 증거라도 있어?
수연도 봤어. 그 순간 성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72세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17세 소년의 당황한 표정이었다. 수연이는 이사 갔어. 정말로? 지훈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젯밤 수연이 뒷마당에 떨어뜨린 사진이었다. 1965년 학교 소풍 사진이었는데 그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성호야, 민수 오빠를 죽인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나까지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수연이가. 성호가 사진을 보자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수연이는 죽었어. 60년 전에. 성호가 자신도 모르게 터뜨린 말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죽었다고? 긴 침묵이 흘렀다. 성호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성호가 6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민수와 싸웠어. 사소한 일 때문에. 민수가 우리 아버지를 욕했거든. 화가 나서 밀었는데 그만 연못에 빠진 거야. 그걸 수연이와 내가 봤고. 그래, 너희가 봤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할 줄 알았어. 하지만 수연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버지는 당시 이장이었고 면사무소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어. 수연이네 가족을 위협했지. 입 다물고 마을을 떠나라고. 하지만 수연이는 떠나지 않았어.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연이가 나를 연못으로 불렀어. 진실을 말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너는 무서웠어. 17살의 살인자가 되는 게. 그래서 성호의 목소리가 울음소리로 변했다. 밀었어. 수연이도 민수처럼.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60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 수연이 가족은?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딸이 가출했다고 찾지 말고 조용히 이사 가라고 했어. 돈도 줬고. 그들은 수연이가 죽었다는 걸 몰랐겠네. 60년 동안 딸을 찾으며 살았을 거야. 그날 밤 지우는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멈췄다. 6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 새벽 3시 뒷마당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나가보니 수연이 연못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수연아. 연못에 도착하자 수연이 물가에 서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알았어? 응. 모든 걸 알았어. 그럼 이제 해줄 수 있겠지? 뭘? 정의를. 성호는 60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어. 우리를 죽이고도 떳떳하게. 하지만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떻게? 수연이 연못을 가리켰다. 내 몸을 찾아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 너의 몸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연못 밑바닥에 60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알겠어. 내일 아침에 경찰을 부를게. 고마워, 지훈아. 6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17세 소녀의 순수한 미소였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안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1965년에 실종된 정수연이라는 소녀의 시신이 청송리 연못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노인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이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자 수사팀을 파견했다. 오후 2시 연못에는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성호도 멀리서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잠수부가 연못에 들어간 지 30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연못바닥 깊은 곳에서 여성의 육골이 발견된 것이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연못 물과 진흙이 육골을 보존해 준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증거물들이었다. 하얀 원피스의 1000조각, 학생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목걸이는 은재였는데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 S-김 SUNGHO. 김성호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성호에게 다가갔을 때 성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제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성호가 무너졌다. 60년 전
김민수를 실수로 죽였고 그걸 목격한 정수연까지 제가 다 죽였습니다. 김성호의 자백으로 60년 동안 묻혀있던 연쇄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청송리는 일순간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72세의 고령과 60년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컸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파산했고 그 자신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몸져 누웠다. 정수연의 유족들도 찾아졌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오빠와 여동생이 생존해 있었다. 60년 동안 수연을 찾아 헤맸던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수연을 제대로 장례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수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조촐한 장례식장에서 60년 만에 수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제 편히 쉬어, 수연아. 그날 밤 지훈의 꿈에 수연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마워, 지훈아. 이제 정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로? 민수 오빠가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 둘 다 이제 평안해질 수 있어. 수연이 하얀 빛에 둘러싸여 사라져갔다. 그리고 지우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한 달, 지우는 여전히 청송리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다. 밤마다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뒷마당의 종이 조각들도 수연의 환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는데 보내는 사람은 정수연이었다. 수연의 여동생이었다. 지훈 어르신, 언니를 위해 해주신 일 정말 고맙습니다. 60년 동안 가족들이 품었던 의문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언니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어르신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17살의 순수한 첫사랑이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봉된 편지들을 열어봤다. 17세 수연이 쓴 편지들이었다. 지훈아, 오늘 너와 함께 연못가에서 놀았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 내가 나에게 꽃을 따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 지훈아, 난 너와 함께 할 미래를 꿈꿔. 어른이 되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너도 함께 가면 좋겠어. 마지막 편지는 수연이 죽기 전날 밤에 쓴 것 같았다. 지훈아,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넌 모든 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때 나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수연이가.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60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첫사랑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편지를 읽은 후 지훈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60년 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수연의 편지를 통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17세의 봄날, 연못가에서 수연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수연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던 모습. 지훈이 연못 근처에서 꺾은 개나리를 수연의 머리에 꽂아주던 순간. 그리고 그날 1965년 4월 15일. 지훈과 수연은 평소처럼 연못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김민수와 김성호가 싸우고 있었다. 야, 너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런 거 관심 없어. 우리 집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래서? 성호가 화를 내며 민수를 밀었다. 민수는 비틀거리다가 연못에 빠졌다. 하지만 성호는 도망가기만 했고 민수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지훈과 수연은 너무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다. 민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그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우리가 구했어야 했는데. 17세의 지훈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지훈아, 우리가 본 걸 말해야 해. 민수 오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을까? 진실은 말해야 해.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수연은 성호를 만나러 갔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지훈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너무나 참혹한 진실을 견딜 수 없었기에 무의식이 기억을 차단한 것이었다. 지훈은 수연의 무덤을 찾아갔다. 청송리 공동묘지에 새로 만들어진 작은 무덤이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수연 1948년에서 1965년 진실을 사랑한 용기 있는 소녀. 지우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60년 만에 정식 만남이었다. 수연아, 늦어서 미안해. 6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날렸다. 마치 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내가 원했던 진실, 이제 모두 밝혀졌어. 성호도 죗값을 치르고 있고 민수도 명예회복이 되었어.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60년 전 자신이 수연에게 쓴 편지였다. 이 편지 이제야 전해줄게. 편지를 무덤 앞에 놓자 바람이 불어 편지가 하늘로 날아갔다. 마치 수연이 받아가는 것 같았다. 수연아, 나도 이제 곧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72세의 지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수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후 2025년 10월, 지훈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꿈속에서 수연을 만나며 미소를 지은 채로.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연의 가족들, 그리고 민수의 가족들도 참석했다. 60년 전 비극으로 얽혔던 세 가족이 지훈의 장례식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훈의 유언에 따라 그는 수연의 무덤 옆에 묻혔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박지훈 1953년에서 2025년 진실을 찾아 헤맨 충실한 사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연목공원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와 학생복을 입은 소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밝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음날 아침 연못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60년 동안 한 번도 핀 적이 없던 희귀한 꽃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지훈이와 수연이의 축복이라고 불렀다. 청송리 연못은 이제 진실의 연못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다. 진실은 시간을 넘어선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